다들 근황을 좀 얘기를 해보죠. 저는 일단 개인 근황을 일과 살짝 연관시키자면 머리를 싹둑 잘랐거든요. 근데 머리를 이제 자르니까 머리 감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기사를 하나라도 더 쓸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필 시작된 건가요? 최보란 기자도 기사 쓰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강내리 기자 최애 기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먼저 버닝썬 사태의 중심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승리와 연예인 단톡방 친구들 이분들을 둘러싼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준영 씨의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죠. 본인도 본인의 어떤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최종훈 씨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경찰 유착 의혹만 받고 있다가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인데요. 승리 씨의 경우에는 4가지 혐의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성매매 알선, 그리고 횡령,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까지 총 4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 씨에 대해서는 지난 14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영장이 기각돼서 구속만은 피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좀 다퉈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재판도 좀 상당 시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킴이랑 에디킴은 어떻게 됐는지. 로이킴은 이제 이슈가 미국에서 재학 중이던 대학을 졸업할지 여부, 그리고 또 미국 체류설도 최근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속사에 파악을 해봤더니 소속사에서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머물고 있다. 하지만 그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에디킴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는 했죠. 근데 사실 본인이 직접 몰카를 찍어서 유포를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떠도는 어떤 선정적인 사진 한 장을 올린 혐의예요. 하지만 지금 이런 버닝썬 사태라든지 연예인 단톡방 사건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도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정을 어느 정도는 취소를 하고 당분간 좀 자숙 기간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버닝썬 수사에서 또 관심이 쏠린 게 경찰 유착 여부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 13일에 경찰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그 연예인 단톡방에서도 그 경찰총장으로 불리면서 어떤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됐던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시간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떤 조사 결과를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가요계 분위기는 어떤지. 아티스트의 컴백 일정이 이런 재판 일정이라던가 논란이 터지는 그 뉴스 당일과 이렇게 겹치면 약간 시선이 분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를 많이 했었고, 또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이런 사건이나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보란 기자의 최애 기사 들어볼까요? 네, 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속의 양자역학에 대해서 물리학과 교수님한테 직접 물어봤는데요. 영화 속에서 어떤 그 소재를 단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했는가와 또 이론상으로나마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취재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좀 스포일러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은 좀 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원자나 분자 단위 이하의 세계에서의 운동 법칙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 미시 세계는 저희가 흔히 일상에서 체험하는 이 거시 세계랑은 완전히 운동 법칙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확률을 두고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 원자가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엔드게임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게 한 단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과거로 가는 거 있잖아요.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건데 그게 엔드게임이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었나요? 타임라인이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흔히 우리가 여기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인과관계가 뒤바뀔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드게임에서는 네뷸라가 과거에서 온 네뷸라를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일직선상에 있다면은 현재의 네뷸라도 존재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아까 말했듯이 원자가 확률적으로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주가 평행하게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때문에 이게 시간 이동이 한 타임라인에서 과거로 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타임라인 중에서 다른 타임라인대로 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시간 강탈이라는 표현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우주의 평행한 시간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사건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간을 뺏는다, 시간을 강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영화 후반부에 보면 캡틴 아메리카가 약간 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약간 오류라는 얘기도 있던데.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엄밀하게 앞에서 설명했던 평행 우주론과는 조금 충돌하는 개념이 있다.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원래 시간대로 복귀하지 않고 그곳 사람들과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 돌아간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우주, 평행 우주가 생성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상태에서 남아서 계속 세월을 보내서 나이가 들었는데 복귀는 지금 현 시점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차원을 넘어오는 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초기에 설정했던 그 평행 우주론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또 영화적인 해석은 또 주관적일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다른 시점으로 이제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류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좀 관객들의 감동을 극대화하게 한 어떤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원리,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충돌 같은 걸 좀 어떻게 보셨는지. 교수님도 이론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보다는 기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마법처럼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히어로들의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성과학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취재하면서 현실성 있는 소재로 이렇게 상상력을 덧붙여서 더 몰입도 있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구나 그런 점에서 더 놀라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보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선 기자의 최애 기사 들어볼까요? 마블 스튜디오에 MCU가 있다면 국내에는 이제 마동석의 MCU가 있는데요. 최근 한국 영화계의 가장 핫한 배우 마동석 씨에 대해서 저는 오늘 낱낱이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동석 씨의 MCU는 뭐예요? 일단 마블에서 이제 MCU라는 말이 처음 나왔잖아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마동석 씨도 마찬가지로 마동석 유니버스 시네마틱 유니버스. 어렵네요 이게.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연기를 보여준다는 데서 이제 영화 팬들이나 관계자 사이에서 이제 언급되는 이야기예요. 일단 그 마동석 씨의 영화 악인전이죠. 해외에서 평이 좋다고 하던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104개국에서 선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칸 영화제를 가잖아요. 칸 영화제의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이제 또 초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관객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관객들을 또 만날 준비를 마쳐서요.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마동석 씨가 직접 깐의 레드카펫을 밟나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2016년이죠. 부산행 때 한 번 또 이 같은 부분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스케줄, 이제 작품 일정상 참석을 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양복까지 맞춰가면서 내가 갈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칸 레드카펫을 밟게 됩니다. 영화 악인전은 어떻게 봤나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좀 느낀 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일단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좀 설정 자체가 좀 되게 신선해요. 그러니까 악인이 악인과 손을 잡아서 더 나쁜 악인을 잡는 약간 요런 골자를 따르고 있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통쾌한 액션이 또 굉장히 볼거리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청소년 관람 불가거든요. 그래서 수위가 확실히 세고 그 강도도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라고 한다면 마동석 씨의 좀 새로운 얼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또 굉장히 좀 도와주는 그런 좀 면모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제대로 악당입니다. 굉장히
좀 압도적인 카리스마, 정말 그분이 나오는 순간 뭐 약간 극장이 좀 얼어붙는다고 할 정도로 좀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셔서 그런 또 마요미 마블리와는 다른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제 저는 악인전을 좀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시잖아요. 이렇게 몸집은 좀 있으신데 또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로도 유명하시고 좀 실제 인터뷰에서 만났을 때는 어땠는지. 굉장히 그래도 진중한 편이세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뭔가 좀 가볍거나 그러지는 않고 굉장히 가벼워 보이진 않아요. 네. 굉장히 질문을 딱 했을 때 요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딱 필요한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딱 답변을 딱 해주세요. 마동석 씨가 지금 마블에서도 러브콜이 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마블 영화 그 이터널스라는 작품에 이제 캐스팅 제의가 왔고 이미 이제 미팅을 한 상황이에요. 분량도 모르고 배역도 모르고 그 이후의 상황은 아직 좀 전달된 바는 없어서 본인도 굉장히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터널스는 어떤 거죠? 이터널스는 일단 캐스팅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좀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마동석 씨는 또 악당 역할로 굉장히 또 거기서 좀 빌런 악당 역할로 또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역시 전혀 이제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했다가 굉장히 또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블의 그런 선택을 조금 기다려보는 걸로 저도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아주 열심히 다들 취재를 한 것 같아서 또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고요. 다음 시간 때 반서연 기자가 출연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일단 깐 영화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은 뭐 취재의 점수와 상관없이 일단 반서연 기자를 통과를 해주기로 했어요. 하긴 좋아하긴 일러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에 다시 강제로 불려 나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반서연 기자 나가고 또 매번 하면 힘들어요. 오늘은 황예리 기자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유는 지금 아직 이 버닝썬 사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 얘기를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